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민권력과 주민공론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민권력이 뭐고 그 주민권력을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민주주의하고의 관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주민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실제로 생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방법 가운데 주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주민권력과 주민공론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주민권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주민권력이 형성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주민공론장이 있다면 그 주민공론장을 통해서 권력이 형성되는 특징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를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주민권력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주민권력은 단순히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주민권력은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실천적인 민주주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때 생겨나는 실제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은 행정이 주는 권한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형성하는 역량과 관계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권력은 제도 밖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삶의 세계의 실제적인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 권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권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6가지 단계를 통해서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이 자신이 삶에서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권력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생활 문제 해결 과정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조직을 형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치회든 협동조합이든 동네 모임 등을 통해서 한 가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민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만이나 요구를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합의와 정당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행정이나 정치를 통해서 관철해 가야 합니다. 즉 행정과 정치와의 협상이 불가피한 것이죠. 행정과 정치에 대한 감시와 협력, 견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주민 권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위로부터의 권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권력이 계속해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를 제도화하는 공간이 역시 필요하다. 이런 대체로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민 권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민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주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민공론장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공론장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권력을 형성하는 허브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3가지 측면에서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철학적인 측면입니다. 주민공론장은 개인의 요구를 공적 의제로 전환시켜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세대나 계층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포용과 연대의 공간입니다. 공론장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세대나 계층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과 연대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공론장에서 합의된 의견은 행정과 협상할 때
가장 강력한 정책적인 근거가 됩니다. 주민의 뜻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민공론장은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권력 형성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민 권력과 주민 공론장,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제로서 주민 공론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민 권력과 주민 공론장은 서로 어떤 관계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주민 권력과 주민 공론장은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적인 구조라면 뭔가요? 주민 공론장이 활성화되면 주민 권력이 활성화되고 주민 권력이 활성화되면 주민 공론장 역시 훨씬 더 좋은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몇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발견입니다. 사적 불만이 공적 의제로 전환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환된 문제는 의제화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틀을 설정하는 것을 의제화한다, 아젠다 세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기와 합의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수기와 합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공통된 의견을 결집해내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는 주민 스스로 형성한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행정과 협력하고 교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의 역량은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학습과 재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환구조, 문제 발견으로부터 의제와 수기와 합의, 집행과 교섭, 그리고 학습과 재생산이라고 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거치면서 주민 권력은 점점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공론장 역시도 훨씬 더 성숙한 민주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 공론장은 권력 형성의 출발점이자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이 권력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고 강화된 주민 권력은 다시 공론장을 더 실질적이고 개방적인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즉 공론장이 없으면 권력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공론장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상호작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생활세계에 뿌리 내리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민공론장은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의 중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민 권력은 공론장을 통해서 강화되고 제도화됩니다. 이 상호작용이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국가나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민 권력과 주민 공론장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